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냄새 관련 규제 동향과 양돈장 냄새 저감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한돈협회 조진현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최근 냄새 규제 관련 강화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냄새 저감을 위해서 양돈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문제로 사실 지금 저희 양돈 산업이 농가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실제 농가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원 문제 때문에 양돈장을 신설하거나 정축하거나 실제 법에도 없는 주민 동의서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아마 양돈장을 더 설치도 못하고 더 늘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는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또 냄새에 심각한 농장들의 생산성을 저희가 봤더니 뭐 출하량이라든지 MSY가 매우 낮습니다. 냄새를 줄이려는 것이 주위의 그 민원인들과 주민들과의 상생 부분도 있지만 내 농장의 성적을 올려서 내 수익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냄새가 아주 심각한 농가 일부분 때문에 전체 농가들이 잘하고 계시는 농가들까지도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수백 곳의 농가를 둘러본 결과 제 개인적으로 가장 심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한 천두 이하 몇백 두짜리 그 위탁 농장들, 농장도 내게 아니고 돼지도 내게 아닌 그런 농장들의 냄새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때문에 전체 농가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 심각 농가는 유사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몇백 농가를 냄새 측정을 하면서 농장을 컨설팅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냄새를 줄여드릴까 이런 식으로 하려고 찾아뵀는데 막상 몇백 군데를 돌아보니 냄새가 심각한 농가들은 동일한 유사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설명드릴 부분은 최소한 요것만은 하지 말자. 냄새가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오히려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좀 걱정스러우실 건데요. 최근에 그 냄새 관련된 환경부의 동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냄새 민원이 14년도에 2,800건이 있다가 지금 16년도 기준으로 6,300건이 나왔습니다. 거의 2년 만에 2배가 넘는 냄새 민원이 발생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 축산 냄새를 저감하는 부분이 환경부의 제일 핵심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한 지금 각종 규제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 전에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1월 9일 날 환경부가 향후 10년 동안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밀고 나갈 악취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언론에 보셨던 것처럼 이 대책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환경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축산을 규제하겠다는 대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양돈 농가를 전면 밀폐시키겠다는 겁니다. 기존 농가 새로 짓는 농가는 20년부터 그리고 새로 짓는 신고 규모는 22년부터 기존 농가는 24년부터 전면 다 밀폐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허가 규모랑 신고 규모는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돼지 기준으로 한 1000두 이하는 신고 규모고 1000두 이상은 허가 규모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반발을 했었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환경부랑 저희 추산단체 그리고 관계기관이 같이 해서 이에 대한 대응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논의를 하는데 일단 저희 추산단체나 농가들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전면 불가. 현재 우리나라 양돈장 중에 거의 한 70%가 윈치형 개방 축사입니다. 그거를 지금 다 밀폐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불가. 대신에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도 밀폐만 한다고 해답이 없습니다. 밀폐를 시켰으면 그 안에 그 냄새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냥 밀폐만 해놓으면 당연히 돼지도 죽고 안에 들은 관리자도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
대해서 밀폐를 시키고 그에 대한 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한 3,000도나 5,000도 정도 넘는 규모에 대해서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협의를 하자. 그 수준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감한 게 사전신고시설 지정입니다. 환경부에서 이번 규제 대책의 핵심으로 1번으로 했던 게 이 신고 대상 시설 지정인데 오히려 언론 쪽에서는 좀 약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금 농가분들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이 내용을 보니 축산이 냄새 나는 시설이니 씌울 때부터 사전에 그냥 신고를 하라는 것보다 그냥 쉽게 받아들이시는데 이 신고 대상 시설이라는 건 악취 방지법에 따른 법정 용어입니다. 신고 대상 시설이 지정되면 뒤에 설명드릴 악취 관리 지역이나 악취 신고 시설 지정이 되는 건 똑같은 효과를 봐서 기존의 신고 대상 지정이 되기 전에는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가 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고세할 지정이 되는 순간부터 바로 저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용 중지가 떨어집니다. 실제 대지 사육을 중단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 양돈을 비롯한 전체 축산을 사전 신고 시설로 미리 지정해 놓고, 그러니까 약간 전과자처럼 해놓고 이제 한번 법적 배출 기준을 위반하면 바로 사용 중지를 내리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우 심각한 조치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 축산업계도 아직 힘을 모으는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배출 허용 기준 변경. 그래서 배출 허용 기준은 현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냄새를 측정할 때 농장의 부지 경계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얼만큼 발생되어 나오는지를 보는데 지금부터는 아예 환기구에서 바로 재겠다는 겁니다. 배출구에서 바로 재서 실제 나오는 측정 기준을 가지고 이런 법적 처벌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 악취 관리 시스템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 부분은 실제 이제 냄새 민원이 많이 나는 시간이 주로 새벽이나 아침 이런 상황인데 뭐 민원이 생겨서 막 전화가 오면 실제 담당자가 그 분석업체를 불러서 그 농장에 가서 측정할 때는 이미 냄새가 안 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겠냐면 고정식 원격 측정 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멀리 민원 들어오면 시군환경과에서 바로 버튼 하나로 그 당시 그 상황을 바로 포집해 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져와서 그걸 분석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아마 일부 농가들이나 일부 지역에 이게 설치되어 있긴 합니다. 있긴 하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참고용으로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거를 법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겠다는 게 환경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지금 핵심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추진돼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축산업계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강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입니다. 환경부가 이래 나오는데 하도 민원이 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작년이었죠. 작년 10월에 이렇게 한 500농가 정도를 앞으로 민원이 많은 500농가를 개선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부는 철거미 폐업시키겠다, 시설 개선시키겠다, 지도하겠다는데 문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반발을 했던 이유가 국민권익위가 나서긴 나섰지만 최소한 민원이 많이 생겼으면 실제 민원 생긴 농가가 얼만큼 냄새가 많이 나는지 한번 재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해야 되는데 악성 민원도 있고 좀 불필요한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림없이 민원 생겼다고 그냥 이 농가들을 다 조치하겠다 하는 부분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 국감이었죠. 국감에서는 철원 포천 쪽에 포천에 이제 주민들이 되게 이렇게 항의를 많이 했었는데 철원 봉성면 오지리 쪽 같은 경우에는 철원 시내에서는 되게 멉니다. 그래서 사육 제한 지역이 아닙니다. 반대로 포천 관인면 냉젤이 바로 옆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철원에서는 사육 제한 지역이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바로 100m 옆에 그 포천시 주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육 제한에 대한 법적인 고를 이용해서 한 30개 정도 축사가 신규 인허가가 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그래서 환경부가 이런 사육 제한의 문제가 두 개 인접된 시군에서 같이 묶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법 개정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이제 최근 동향은 그렇고요. 냄새 관련돼서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방향입니다. 악취 방지법에 따라서 냄새를 규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취 관리 지역을 묻거나 신고 대상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신고 대상은 아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떤 두 개 동일한 효과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결국 과태료 처분이 아니고 이 관리 지역이 된 지역이나 신고 대상 지역으로 된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 지역은 이렇게 넓은 지역이고요. 신고 대상 시설은 농가별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주도가 작년에 지정이 됐었고 용인이 지정이 됐습니다. 제일 시급한 데가 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정됐기 때문에 이 50억 농가는 이미 바로 다음 달이죠. 3월달 정도까지 그 제주도 기준인 희석 배수 10배를 못 맞추면 바로 사용 중지가 떨어지는 이제 코앞에 닥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 대상 지정도 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원 증가 때문에 작년에 이 제주도 악취 관리 지역을 지정했다 그래서 제주도한테 포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이런 신고시설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이나 이거를 최대한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진행을 되고 있고 시군들도 이걸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지정된 시군은 바로 대지를 사육하지 못하는 사용 중지가 떨어지는 절차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요 고정식 원격 냄새 장비 도입입니다. 이게 작년 6월 12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대신 1년 뒤 시행이라서 시행일이 이번 6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는 그냥 이 분석기관에 가서 포집을 해야 됐는데 고정식 원격 제어 장치를 설치를 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6월이 되기 때문에 아셔야 될 부분이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걸로 벌써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이걸로 아직은 6월 되기 전까지는 이걸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참고 자료로 이용해야 되고 법적이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대신 6월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채집한 것도 처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이걸 하면서 우겨서 넣은 게 요겁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게. 무조건 다 설치를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농장에 사실 설치를 하게 되면 거의 전자팔찌를 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건 도저히 나는 동의 못한다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실제 지금까지는 부재 경기에서 이렇게 그 부재 경기에서만 쟀었는데 현행 법에 보면 부재 경계선 및 배출수에서 배출구가 저희 이제 환기현이지 않습니까? 요 두 군데에서 잴 수 있는데 높이 5m 이상의 배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양논장이 굴뚝이 5m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외의 경우에는 부재 경계선에만 채취를 했었습니다. 근데 환경부가 이 5m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5m 없으면 말 그대로 그냥 지 배출구 환기현에서 갖다 재서 냄새를 재서 이 법적 기준인 그 보통 다 기타 지역이거든요. 500배를 이상일 경우에 바로 처벌을 하겠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었습니다. 당초는 이 5m만 없애는 걸로 해서 그 아까 그 종합대책에 나왔는데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해서 저희가 한 300농가를 재봤지만 500 이하 농가는 한두 농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가가 다 걸리기 때문에 그럼 이건 너무 강하다. 그래서 협의를 본 게 이 기준을 없앤다 하더라도 이 기준을 새로 만들자. 축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다른 공업지와 틀리게 실제 사람들이 갔다 왔다 하는 식당 옆에 있는 배출구랑 그 다음에 저 농림지역에 너무 한가운데 있는 축사에 대한 배출구 기준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행된 건 아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축 분뇨법입니다. 참 웃긴 부분인데 저희가 악취방지법, 그러니까 냄새 문제는 냄새에 관련된 규제를 하는 기본은 악취방지법입니다. 그런데 악취방지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신고시설 지정이나 관리지역에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묶이지 않는 한은 그냥 벌금으로 끝납니다. 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그 정도로 끝나는데 문제는 가축분뇨법이 더 강합니다. 말도 안 되게.
지금 일부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냄새 계속 나시면 저 진짜 돼지 못 키우게 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지난 15년도 개정됐던 이 가축분뇨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법인 악취방지법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냥 저 운영 기준 그냥 고시에 있습니다. 고시에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 효용 기준을 준수해서 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관리를 해서 못하면 개선 명령이 떨어지고 개선 명령을 못하면 사용 중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악취방지법에서는 사용중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 가축분뇨법에서는 이걸 위반하면 사용중지를 때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이라는 게 모법이 있으면 그게 기준보다도 강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를 여러분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퇴비사 등 완전 밀폐 의무화입니다. 일부 시군, 경기도 강원도 쪽이 특히 심한데 일부 시군에서는 모든 퇴비장을 다 밀폐하라고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퇴비장을 밀폐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바로 중처벌을 하겠다는 문서까지 다 보냈습니다. 저희도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이 퇴비사를 완전 밀폐하라고 하는 근거는 요겁니다. 현재 가축분뇨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 기준에 따라서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요것 때문에 무조건 밀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퇴비상을 밀폐만 하면 그걸 어떻게 밀폐한 이후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밀폐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퇴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호기 미생물 발효 시설입니다. 당연히 공기가 들어가서 발효가 빨리 이루어지려 그러면 잘 되는 퇴비장,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고 잘 부숙된 퇴비장 같은 경우에는 밀폐할 필요가 굳이 없고 오히려 밀폐를 하면 더 발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조건 밀폐를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 설치 기준 법에 보면 다만 약품 등을 사용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저희가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장은 굳이 밀폐하는 것보다는 미생물 써서 이렇게 잘 운영하겠다. 지금도 냄새 안 나고 잘 관리되니까 하겠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이건 뺍니다. 빼고 요 부분만 딱 줄 거서 출력해가지고 농가한테 보내면서 무조건 밀폐하라고 문서를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부분이 시군에서 밀폐를 하라고 의무를 하시면 야 나는 약품 등을 통해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현행법에 맞춰서 하니까 밀폐 안 하겠다 하실 같이 이렇게 대응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답답한 건데요. 지금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 좀 억울한 부분들입니다. 정말 모호합니다. 액비 살포를 많이 하실 텐데 액비를 살포할 때 기준이 보면 냄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준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여 흘리지 아니하고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도 뿌리지 말아야 되고 경사지에도 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죠. 뿌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제가 액비를 뿌렸어요. 딱 뿌렸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날 보슬비가 좀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봅니다. 봐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처벌을 하고 싶으니까 당신이 보슬비 내리는데 뿌렸으니 비가 오는 경우에 해당되니까 처벌이 중징계로 들어갑니다. 이 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근데 기준이 비가 정말 약간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지 아니면 비가 뭐 몇 미리까지 왔을 때를 뿌리지 말라는 건지 토양에 얼거나도 매한가지입니다. 한 초겨울에 약간 서리가 약간 그런 상황을까지 엉그러 보는 건지 정말 깡깡 얼어야 어는 건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용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경사지도 매한가지입니다. 경사지도 평평한 지역의 끄트머리 조금 약간 흘러내리지 않을 경사지 이게 0.1도인지 5도인지 뭐 경사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있으면 그냥 경사지로 보고 그러니까 처벌하고 싶은 사람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하다 해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정부한테 건의를 했던 거는 이 문구를 보시면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해서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어떤 말인가 하면 경사직은 비가 올 때건 그 다음에 토양이 올 때건 왜 못 뿌리게 하냐면 그럴 때 뿌릴 경우에는 원래 농경지에 안 들어가고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는 경우
아니고 경우 했을 때 흘러내리는 경우, 그러니까 흘러내리지 아니한다는 기준만 잡아달라 차라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타리 작업을 안 했다든지 토양이 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제 흘러내리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달라. 그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인데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때까지 저희가 새롭게 시작되는 축산 악취 관련된 냄새 관련된 규제 방동량이랑 그 다음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아마 주로 농가분들이 주로 느끼시고 걸리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냄새 규제도 있지만 여하튼 저희가 냄새를 줄이긴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300농가 넘게를 실제 측정을 해보고 그 농장을 조사해 보니까 냄새가 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는 뭐 더 잘 줄이는 것보다 최소한 이것만은 하지 말자. 그렇게 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론 내 농장에서 대부분 다 지키시겠지만 한두 가지라도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농가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 연구에 관련된 관계자분들도 이런 사항들을 보시면서 서로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냄새가 나는 부분은 뭐 농장에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가보면 크게 한 5가지에서 나눠집니다. 물론 농장주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주로 이제 보시면 농장 안에서 냄새가 많이 나든가 정말 청소가 안 돼서 엉망이라서 농장 안에서 냄새가 많이 나든지 아니면 슬러리 피트가 몇 년째 썩어서 여기서 냄새가 주체할 수 없이 나와서 이거를 관리 안 하면 안 되는 농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깥이 너무 엉망이라서 이 바깥에서 지나다니면서 보기도 그렇고 바깥에서 냄새가 너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 분리할 때마다 민원이 생기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장에서 냄새가 제일 너무 폭발적으로 와서 퇴비장을 해결해야 되는 농장이 있고 액비 폭기조가 문제인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줄이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농장에 어디가 지금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지를 잡고 그걸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돈사 내부에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날 때, 돈사 안쪽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건 사실 사람 집이랑 똑같습니다. 사람 방청소 잘하고 깨끗하면 냄새 안 나듯이 깨끗이 청소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냄새가 정말 심한 농가들 갔더니 이 기둥에 똥딱지가 몇 센치가 붙어 있습니다. 몇 년씩 청소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게 이 분뇨 처리비가 물을 많이 뿌려버리면 물 청소 싹 하고 싶죠. 그렇지만 분뇨 처리비가 원체 늘어나니까 못 하시는 부분인데 이제는 정말 냄새가 심한 농가들은 내가 축사 내에서 냄새가 정말 심하다. 그러면 물값 좀 나오시더라도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옛날하고 틀려서 이 고압 세척기가 아주 잘 나옵니다. 한 돈방 하나 청소하는데 말똥 하나 먹이 끝나실 겁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정말 고압 분무가 잘 나와서 이제는 물값도 많이 안 나오시니까 정말 농장 안에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좀 그 물청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이상하게 냄새가 많이 나는 농가는 가면 다 어둡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어갔다가 이만큼 물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입니다. 물론 옛날에 사양 기술을 할 때 좀 어두우면 돼지 간 다툼도 좀 줄어들고 잘 큰다 그런 기준이 있긴 있지만 냄새가 정말 심한 농가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밝아야 됩니다. 밝으면 청소도 되고 관리가 되는데 어두운 축사는 일단 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농장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난다. 그러면 밝게 바꾸십시오. 그러면 관리자 스스로도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사 내부 관련돼서는 이 슬랏입니다. 당장 슬랏을 뜯어서 고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개선될 여지가 있을 때 지금 이제 슬랏이 좀 충분하면 이렇게 깔끔해집니다. 근데 슬랏이 거의 없고 그냥 평사나 이래 되면 그냥 똥돼지가 됩니다. 말 그대로 뭐 농장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LID 하얀 돼지인데 분홍 돼지인데 애들이 까만 돼지가 되어 있습니다. 눈만 하얘요. 근데 눈도 이런 돼지들은 하얗지가 않고 붉으스름합니다. 충혈돼 가지고. 실제 이런 농장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게 측정을 해보면 암모니아는 당연히 나오지만 황화수소가 적힙니다. 저희가 이제 밑에서 안 재고 한 눈높이에서 재기 때문에 보통 황화수소가 1ppm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1ppm 넘게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농장주한테 여쭤봅니다.
여쭤봐서 사장님 돼지 죽죠? 그러면 돼지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돼지까지 있는 몇 마리가 죽을 정도면 남은 돼지도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돼지 안 큽니다. 정말 눈 빨갛고 이 상태에 돼 있으면 생산 성적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농장 성적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설낫을 올 설낫을 다 하라는 건 아니고, 물론 설낫을 하면 농장마다 환기 때문에 돼지가 깨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부라도 좀 설낫이 어느 정도 설낫이 좀 들어가줘야, 돼지도 똥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렇게 똥범벅이 된 돼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돈사 안에는 끝났습니다. 농장 안에는 뭐 깨끗이 청소하고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똥 범벅이 안 되게 관리하는 게 우선이고요. 이제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설열 피트입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잘 아실 겁니다. 냄새 나는 농가들 가보면 대부분 다 이 한 1m 20, 기본이 1m 20, 2m까지 있습니다. 1m 20이 거의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발목까지 거의 올라오면 뺍니다. 밑에 보이면 조금 빼셔다가 또 차면 빼고, 이 안에서 벌써 한 몇 년을 썩어 있습니다. 이 냄새를 기본적으로 안 잡으면 냄새를 잡을 방법이 없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썩은 분유를 갖고 와서 고액 분리해도 냄새가 나고 태부장에 뿌려도 냄새가 나고 어떻게 해도 냄새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농장의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설락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피트 관리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길게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액비 순환 시스템이라고 많이 하십니다. 액비 순환 시스템이 주로 이렇게 해서 폭기시킨 다음에 그 액비를 다시 동산에 집어넣고 그게 순환시킴으로 해서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냄새를 거의 안 나게 하는 방법인데, 거기에도 매한 가지인 게, 그 핵심은 액비 순환 시스템의 핵심은 이 피트 깊이를 50cm 이하로 관리합니다. 왜 그렇게 관리하냐면 호기성 미생물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깊이가 40에서 50cm가 끝입니다. 그러면 썩지 않고 호기성 미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순환 시스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비 순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분뇨가 떨어져서 아예 부패가 일어나기 전에 이 호기성 미생물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썰려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양변기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딱 떨어져서 바로 물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 물이 또 미생물들이 가득 있는 물이고, 그 다음에 썩기 전에 밖에 나와버리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니까 액비 순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좋은 이유가, 저희도 협회에서도 정부에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갈 방향으로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분뇨가 썩지 않게 관리하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부패가 되면 냄새가 발생되고 그걸 저감시키는 것보다는 부패가 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슬러리 피트 관리는 좋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농가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래 내가 관리하고 싶지, 근데 가져갈 데가 없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내 노력하는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슬러리 피트가 있으면 평생 여기 쌓여 있고 여기서 차 올라오면 한 차 불러서 또 뺍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서 갔다 왔다 합니다. 근데 잘 하시는 분들은 좀 큰 돈 들더라도 한 번은 다 뺍니다. 다 빼시고 여기서 관리하십니다. 차면 여기서 얘가 올인 오라시죠. 그 소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육성비호사 한번 딱 출하하고 나면 딱 이것도 빼냅니다. 빼내시고 다시 집어넣고 나서 얘 출하하고 나면 또 빼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30cm 안에서 관리하십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똑같이 빼내는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지만 요거랑 요거 차이는 냄새 관리는 기본 발생 원인 자체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제가 한돈협회 직원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여름철 되면 분뇨 발생량이 1.5배가 늘어나고 금방 차 올라오고 또 여름 되면 가져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금방 다시 차버립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싶지만 다시 금방 찬다는 거죠. 그렇지만 좀 정말 내가 냄새가 많이 나는 농가라 그러면 좀 웃돈을 주더라도 빼달라 그래서 빼셔서 관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요건 같은 이야기니까 그렇고요. 아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렇게 피트 관리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웃돈 들여서라도 정말 냄새가 많이 나는 농가는 연 1회에 한 번이라도 진짜 밑에까지 싹 빼줄 수만 있으면 정말 기본 냄새 발생량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피트 관리가 앞으로 저희 근본적인 발생 냄새를 줄이는 가장 기본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트 관리는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축사 외부입니다. 외부는 당연합니다. 내부처럼 청소 깨끗이 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 막 저희가 냄새 민원 많아서 그동가 컨설팅을 갔는데 정말 옆에 막 똥 굴러다니고 똥물 흐르고 뭐 당장 그부터 치우시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청소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여기 보시면 돼요. 그 축사간에는 사실은 이제 그 복사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포장을 다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주도료라도 포장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장이 안 돼 있는 주도를 가진 거랑 이런 포장만 어느 정도 하셔도 기본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농장에 좀 가급적이면 본사 외부는 이렇게 좀 그 포장을 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내가 바깥에 너무 엉망이고 민원이 생긴다. 그러면 주도료는 좀 그 포장을 좀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냄새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저장조입니다. 냄새가 제가 갔을 때 전라도 쪽에 한 농가 하셨는데 컨설팅을 2번이나 신청을 하셨어요. 갔는데 본인도 아세요. 앞에 그것도 농장 앞쪽에 한 몇백 톤짜리 탱크가 있는데 거기서 분뇨를 그냥 쌓아두니까 냄새가 엄청 발생됐어요. 이게 개방형입니다. 열려 있어요. 자기가 여기가 제일 문제인 거 아시는데 계속 그냥 그 상태에서 신청을 해봐야 이거 처리 안 하면 냄새 못 줄어듭니다. 그러면 요즘 액비 저장도 사업도 있고 요즘 개방형 저장도 없습니다. 다 덮으셔야 됩니다. 덮고 조그맣게 풀고 넣고 하는 구멍 만들고 다 덮으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만약에 개방형 저장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는 농가 같으면 덮으시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꼭 여기 이 탭이 뿌린 건데 냄새 나는 농가를 가셨는데 요 옆에 농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냄새가 많이 나는 민원이 많은 농가인데 갔는데 가보면 본인 옆에 과수원을 가지고 계신다고 냄새 많이 나는 농가가 탭이 액비를 잘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덜 부속된 탭이 덜 부속된 액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를 옆에 또 과수원에 뿌리세요. 또 옆에 있는 논밭에 뿌리시니까 온 동네에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내가 냄새가 많이 나고 정말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이 탭액비 살포하시는 거 일단 중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특정 시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 이렇게 그 바이오 커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윈치 같은 경우에도 커튼을 설치하는 경우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또 일부는 이렇게 포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기술적인 부분인데 농가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외부로 냄새를 저감시키는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있으니까 선생님이면 냄새에 관련돼서 주로 나는 물질 한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냄새 물질은 첫 번째가 이제 암모니아 계열, 대표적으로 암모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황계열, 황화수소나 메틸, 메탄캅 그런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계열이 그 휘발성 지방산 계열입니다. VFA라 그래서 휘발성 지방산 계열인데 농장 내에 돼지한테 영향을 미치고 사람을 미치는 거는 암모니아나 황이 더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황이 진짜 인슐 ppm 잡히면 그 다음에 돼지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만 이런 암모니아나 황 쪽이 실제로 500m, 100m를 날아갈까 그런 부분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주로 이렇게 그 1km씩 500m씩 민원 생기는 부분은 저희는 이 휘발성 지방산에 많이 그걸 둡니다. 휘발성 지방산은 어떤 물질인가 하면 뭐 기본적으로 왜 농장 가면 한번 만지면 냄새가 되게 오래 가는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에 붙어서 감을 때까지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지방산 계열이기 때문에 약간 끈적거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아침 저녁에 저기압일 때 미세먼지와 붙어서 500m 1km까지 가는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휘발성 지방산이 주로 이제 민원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그러니까 냄새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얘를 잡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각막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여기 안개 분무를 합니다. 이 안에 무슨 액을 넣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안개 분무만 해도 이 미세먼지를 잡기 때문에 민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 안 되는 농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돈산 내부 안개 요즘 그 미세 안개 분무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설치해서 민원 시기에 자동 작동시켜서 가라앉히기만 해도 민원은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시설이나 이런 악재 저감을 위한 어떤 하실 때 미세먼지에 좀 포커스를 잡고 하시는 게 저희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액분리. 나는 고액분리 할 때마다 민원이 저기서 연락 오고 막 한다. 실제 고액분리 하면 냄새가 폭발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 몇 년씩 썩어 있는 그런 그 분유를 꺼내다가 고액분리를 하면 냄새가 엄청 나오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좀 맑은 날 하는 게 맞습니다. 즉 고기압일 때 이 기류가 올라갈 때 민원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액분리기는 퇴비장 안에 들어가 있든가 아니면 밀폐돼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밀폐하라 그래가지고 돈 100만 원 조금 들면 밀폐합니다. 이렇게 밀폐하면 냄새를 잡지를 못하죠. 대신에 고액분리 할 당시에 폭발적으로 나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나가게 해줘죠. 그러니까 고액분리 할 때마다 미련 생기는 농가들은 무조건 고액분리기는 밀폐하거나 집어넣어야 됩니다. 안 되면 지금 이런 게 이게 그 진동 스크린이나 경사 스크린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돌아가면 냄새가 나는 거고요. 뭐 돈만 있다 그러면 이런 데칸타 같은 경우에는 속에서 고액분리가 이루어지니까 냄새가 안 나겠죠.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액분리 할 때 그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관리도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이제 저장조가 있습니다. 저장조가 있으면 축사에 넣은 분뇨를 저장조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넣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보통 소규모 농가들이 많으니까 뭐 공공처리장에 들어가든지 어디 들어갈 때 되면 여기서 고액분리를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썩겠죠. 그러니까 잘 하시는 농가들은 반대입니다. 여기서 고액분리를 합니다. 일단 고액분리 한 다음에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고형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쌓이거나 섞거나 훨씬 덜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조금 순서를 바꾸는 거죠. 일단 나오는 거 그냥 쌓아만 두시지 말고 먼저 고액분리하고 저장하는 게 습관이 되시면 좀 관리하기가, 이 저장조 관리도 그렇고 냄새 관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시고요. 저희도 협회에 있다 보니까 뭐 가끔 이런 말 들으면 야단도 많이 듣는데, 고액분리를 하면 민원이 생기니까 최대한 고액분리를 작게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정말 잘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분뇨를 빼고 자주 고액분리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냄새 많이 나고 못하시는 분들일수록 냄새 나니까 더 고액분리를 자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쌓아만 두려고 하시는데, 정말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자주 빼서 자주 고액분리하고 썩기 전에 분리시켜 놓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비 쪽입니다. 퇴비아씨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적인 퇴비아 잘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퇴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냄새가 엄청 나서 이 퇴비장을 해결해야 될 농장들, 그런 농장들은 사실은 좀 뭐 죄송한 얘기지만 교반기 사용 자제 아예 하지 마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저희가 간 농가 중에서 퇴비장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가봤더니 퇴비장에 수분 조절제 하나도 없이 그냥 각 그 밑에서 썩은 거를 꺼내서 그냥 로타리식으로 탈탈탈 치우고 계십니다. 냄새가 엄청 나죠. 그 썩은 거를 그 뭐 발효도 안 됩니다. 그냥 틀고 계세요. 그래서 왜 이걸 돌리시냐, 뭐 농가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많이 정말 됩니다. 그러니까 처리 비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돈 줄이려고 하시는데 냄새는 엉망인 거죠. 최소한 퇴비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수분 조절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 들어가면 퇴비는 됩니다. 그러면 뭐 신보온도 한 60도 넘게 찍히고 이렇게 연기 샥 나고 이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좀 냄새나는 분유라도 넣고 이렇게 돌리면 그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한 뭐 2~30분 정도 되면 냄새가 가라앉습니다. 정말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내가 퇴비장이 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수분 조절제 아끼고 그 다음에 분유도 그냥 말릴 용도로 그렇게 돌려버리는 거는 정말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 농가들은 사실은 중단하시고, 뭐 퇴비장이 정말 냄새 많이 난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교반기 그만두시고 그냥 비닐 덮으시라 그럽니다. 비닐 덮고 그럼 썩어버리니까 하루에 2번만 비닐 덮기고 스키로더라도 엎어주시고 그냥 관리하고, 나중에 퇴비업자들 오시면 그냥 웃돈 주고 내보내는 게, 그냥 이게 관리가 잘 부속된 퇴비장을 관리하실 상황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렇게 그냥 관리해서 냄새부터 잡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비용도 중요하지만 냄새 때문에 농장을 못하는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농가분들은 뭐 지금 제주도도 매한가지인데, 당장 퇴비장 때문에 지금 사용 중지를 맞을 상황이면 퇴비장은 그냥 비닐 덮고 2분 하고 딱 덮어놨다가 그 퇴비 공장에 보내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좀 비용이 들지만 용인시에서 아예 압노 박스를 농장마다 다 보급을 해버렸습니다. 고액분리 한 다음에 그냥 딱 넣고 닫아버리고, 넣고 닫고 딱 차면
가져가 버리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퇴비할 때 잘 하시는 거 수분 조절제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반기가 너무 또 이렇게 이런 날 해야지 이렇게 그 민원이 많이 생기는 저기압일 때는 교반기 사용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비 쪽입니다. 액비도 잘 되고 있는 쪽은 냄새가 안 납니다. 정말 저희가 가본 곳 중에서 액비하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 농가 가보면 정말 액비를 해서 액비를 뿌리시는 게 아니고 정말 500도, 800도 그냥 저장조 폭기시킨 이유가 왜 시군의 작은 규모는 시군의 공공처리장에서 이걸 받아줍니다. 공공처리에서 가져가는데 공공처리장에서 가져갈 때 그 BOD나 SS 기준이 보통 25,000, 28,000을 기준을 그거 맞춘 것만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 맞추시려고 복귀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냥 좀 썩은 분뇨를 그냥 그거 맞추려고 막 복귀시키다 보니까 냄새가 정말 호기성 미생물이 제대로 사는 기준이 아니고 그냥 단순 발효를 잠시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그냥 고액 분리기 한데 괜찮아 갖다 놓으시고 복귀적으로 그냥 중단하고 고액 분리해서 그냥 그쪽으로 그 공공처리장에 유입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액비 관련돼서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잘 만드는지는 뭐 FMB라든지 CMB라든지 기본적으로 그 공기량 계산부터 저장조 용량 계산부터 복잡하기 때문에 요건 뭐 지금 냄새 줄이기 위한 부분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액기 폭기조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단순하게 BOD SS 낮추기 위한 용도라 그러면 차라리 고액 분리기를 설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억울한 부분입니다. 아까 그 권익위 쪽 이야기 드렸지만 민원이라고 다 똑같은 민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히필에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한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정말 많은 주민들이 막 민원을 넣는 경우입니다. 여기도 냄새 난다, 저기도 냄새 난다. 그러면 대부분 다 실제 냄새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내가 줄여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딱 한 사람만 민원 넣습니다. 싸웠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민원 넣으면 농가들은 뭐 환경과에서 분리 들어가야 되고 이제 우리가 아쉬운 거 아니까 일부러 괴롭히려고 민원 넣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펜션이 들어오거나 뭐 식당 같은 데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인데 들어와서 민원을 넣자마자 바로 행정 소송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보내고 싶은 거죠, 대놓고 이거는. 보통 이제 그래서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축사가 나고 나면 주위에 땅값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땅값이나 이런 걸 그래서 아예 내보낼 마음으로 처음부터 민원을 넣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약간 민원도 정말 억울한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게 물론 법적으로 다 해당은 안 되지만 차라리 그 법적인 공인 분석 기관이 있습니다. 악취 공인 분석 기관이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학교라든지 거기에 정기적으로 분석 검사를 의뢰를 하시라 그럽니다. 그러면 뭐 한 번 검사하는데 한 50만 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50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검사를 하면 시군 담당 환경과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법적 기준 맞는 걸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우리 농장 관리하고 있다. 법적 기준 맞다. 물론 내가 자가 측정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떨어지지만 그 민원 넣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농장 봤더니 법적 기준 맞습니다. 좀 그러면 결국 민원이 좀 별납니다. 이렇게 조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농장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아예 분석을 의뢰하셔서 나는 냄새가 작은데 민원이 너무 심하다 하시면 분석하셔서 결과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주민과의 관계입니다. 결국 민원이 생기고 아까 뭐 문제가 크게 되는 농가들은 보면 주민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예전에 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좀 생겼었는데 그 다음에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장이 있으면 제일 인근에 가까운 쪽에 이제 할머니가 혼자 그 좀 혼자를 키우는 뭐 가정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학비를 다 대주십니다. 학비를 다 대주는데 그래봐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지역에 있는 민원 다 해결합니다. 나도 사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주민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그 양도 농가들의 의무라 생각하시고 진짜 주민들하고 관계는 잘 지내도록 노력하시는 게 가장 또 해답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최근에
지금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관리 지역이 묶여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사용 중지를 맞아야 되는 3월 달에 그런 시기에 와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도 향후 10년간 이런 식으로 양돈장을 밀폐시키고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상태고, 이런 환경 규제를 좀 충분히 아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내 농장에서 최소한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농가분들도 그렇고 관계자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양돈장 냄새를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